단 2주면 완성되는 이동식 목조주택. 총 무게는 약 10톤. 작업은 긴장의 연속이다. 제작부터 설치까지 단 1mm의 오차도 잡기 위한 세심한 손길. 이동식 목조주택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5단열 시공까지. 작업자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집이 완성되는 현장을 소개한다. 남은 이만큼요. 앞으로 좀 더요. 경기도 양평군. 이곳은 다양한 모양의 이동식 목조주택을 제작하는 공장이다. 단층, 복층의 크기도 제각각인 목조주택. 쓰임과 취향에 맞는 형태의 집을 주문해 공장에서 만들고 완성된 집을 원하는 위치에 설치해준다. 여섯 평서부터 50평까지 주문 제작을 하는데 보통 6평일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그 다음에 한 30평일 경우에 한 2주 정도면은 집은 완성이 돼요. 저렴한 건축비에 빠른 공사 기간. 이런 이점 때문에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동식 주택을 찾고 있다. 특히 이동식 목조주택의 경우 여러 동을 잇거나 쌓아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바로 이 부분이 떨어지는 거겠죠. 분리가 되는 거고. 사실상은 하나로 보이지만 두 개입니다. 바닥선을 보면은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현장에 설치했을 적에 요 용마루 부분을 나무로 마감을 짓고 등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마감을 안 줘놓은 거고. 과거 규격화된 모양을 만들어 이어붙이거나 쌓았던 것과는 달리 이곳에선 다양한 형태로 이동식 목조주택을 만든다. 이런 모든 과정은 공정별 분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 달 생산량이 50에서 60동을 저희가 지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하루에 2동에서 1동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있는 완성품 이동 작업. 현장 지휘자가 지붕 위로 올라가면 작업 시작. 가게. 6톤에서 10톤 가량 나가는 집을 기중기를 이용해서 이동 차량 위로 운반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됐어. 써. 안돼 내리면 안돼. 원하는 것 같아. 됐습니다. 여슬하게. 목조다 보니까 조금 틀어지게 맞춰놓으면 그 집이 틀어져 버려요. 이동하면서 100% 맞춰놓고 거기 가서 또 다시 완벽하게 맞춰놔야 집이 제대로 그렇게 되는데 조금 틀어지면 안 되죠, 집이. 자칫 실수하면 꼬박 2주 걸려 애써 만든 집을 다시 지어야 한다. 때문에 이동할 땐 모든 작업자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내려. 붙여. 나 꼬치 볼게요. 시작해. 겨우 집 한 부분을 옮기는 데 성공했다. 보통 한 7톤 정도 나가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그 작업하다 보면 줄도 끊어질 때도 있고 또 크레인 실수도 할 수도 있고 항시 긴장을 해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동할 집은 2동짜리 한 채. 긴장 속에 차에 집을 안전하게 싣고 드디어 이곳에서 완성된 집이 제자리를 찾았다는다. 화물차 진칸에 실린 이동식 목조주택. 크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만큼 운전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선생님, 이동식 주택은 국도로밖에 못 다니죠, 지방 갈 때도. 그렇죠. 아무래도 국도로 갈 수 있는 저 부분이 있고 고속도로 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적재한 밖으로 나오면은 고속도로를 못 타는 거죠. 주로 별장이나 농가주택으로 이용하는 이동식 목조주택은 대부분 도심에서 떨어진 교외의 경치 좋은 곳에 설치한다. 때문에 현장까지 가는 길은 늘 넉넉지 않다. 좁은 골목, 행여 집이 상할까 위험을 무릅쓰고 길 안내를 하는 작업자. 그대로 와요. 바깥에 너무 감았어. 너무 감았어. 이쪽 감아봐. 이쪽 이빨. 이빨 감어. 이빨 감어. 감어. 오란. 그대로 오란. 그대로 오란. 핸드 피고. 핸드 피고. 핸드 피고. 운전자의 신경도 곤두섰다. 좁은 길이 있다 보니까 물건이 상하지 않게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스톱. 왼쪽. 스톱. 점점 좁아지는 골목. 도무지 각이 나오질 않는 상황. 핸들 풀어봐. 됐다. 그대로 와봐. 노련한 운전 솜씨로 거의 닿을 듯한 길을 빠져나가는 운전자. 이거 그야말로 진땀나는 순간이다. 이게 제품이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깨끗하게 갖다 드려야 하니까 그게 많이 걱정이 되죠. 차 작살날 뻔했어. 그런데 또다시 길을 막는 장애물. 이번엔 바퀴가 걸렸다. 이리 와봐. 왜 안 들려? 사람의 힘은 안 되는 거 어딨어?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내려놓기만 되는 자인데 이게 쉬운 일이 없네요. 예. 쉬운 일이 없어요. 없는 길을 만들고 막힌 길을 뚫고 우여곡절 끝에 겨우 다시 이동을 시작한 차량. 현장에 도착하기 바쁘게 집부터 정비하고 집을 싣는 것보다 중요한 내리는 작업이 시작됐다. 자칫 실수하면 그간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내려봐. 야, 밀면 안 돼. 야, 좀 빼. 저 뒤에 안 맞아. 유독 우여곡절이 많아서 한참 지체된 시간. 결국 조명 장비까지 동원됐다. 야간 작업이라 더욱 조심해야 하는 상황. 온 신경을 집중해서 천천히 집을 옮기는데 아예 조금 들어요. 아예 맞게. 아예 막에.
그렇게 주의를 했건만 순식간에 벌어진 일. 자칫하면 지붕이 손상될 뻔했다. 힘들죠. 보이지도 않고 위험하니까요. 걸리지? 아예 올라갔어 그냥. 다시 방향을 잡아서 집을 이동시키는 작업자들. 이럴 땐 풍부한 현장 경험만한 무기가 없다. 낮에 하는 것보다 배는 더 힘든 야간 작업. 그래도 오늘 안에 꼭 일을 끝내야 한다. 고객과의 약속도 지켜야 하고 손실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대하고 이제 이런 가격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날 하루에 무조건 이제 마감하는 걸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시간 넘게 걸린 이동 설치 작업은 밤이 깊어서야 끝이 났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이동식 목조주택 공장. 매일 아침 각종 자재가 들어오는데 그중 대부분은 집에 골조를 만드는 목재다. 보통 이제 주택 같은 경우 목조주택 같은 경우 투엠베타라는 나무를 써요. 2등급의 나무를 쓰는데 이거는 J그레이드라고 해서 그거보다 한 단계 윗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육안상으로 봤을 때. 이곳에서 쓰는 나무는 주로 캐나다산 단풍나무. 습기에 강하고 뒤틀림이 적은 품종이다. (10톤) 트럭 가득 들어온 목재. 하지만 이 정도는 일주일 정도 작업 분량도 안 된다. 정부장님은 집 몇 채 정도 지을 양이에요? 10채도 안 될 거예요. 좀. 사실 더 와야 돼요, 자재가. 합판이랑 이런 거 하면은 양이 상당하죠. 한 묶음에 700여 개 들어있는 목재. 이 묶음 하나로 약 50제곱미터짜리 집, 즉 15평 집의 골조를 올릴 수 있다. 여기에 외장재 및 지붕 재료로 쓰이는 합판 등 다양한 나무를 재료로 만드는 목조주택. 집을 짓는 작업은 바닥 뼈대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선생님 지금 무슨 작업 중이에요? 아 지금요 골조 밑에 이제 바닥 까는 거예요. 바닥 기초. 예, 기초 하고 있어요. 완성된 골조 위에 합판 보드를 깔아 바닥을 완성한다. 이 합판 한 장 무게만도 30-40kg. 무거운 보드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들어옮긴다. 작업을 할 때 설계도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이동식 주택업체처럼 규격화된 집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서 각기 다른 모양의 집을 만들기 때문이다. 도면에는 이제 그 소비자의 어떤 의도나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도면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목조주택이란 집의 골조를 나무로 한 주택이다. 때문에 정밀함이 생명이다. 더구나 여러 동이 모여서 한 채를 이루는 이동식 목조주택의 경우 단 1mm의 오차로도 안전상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매우 세밀하게 작업한다. 이동식이다 보니까 떨어져야 되고 같이 모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판단 조금만 잘못하면 집이 아주 크게 뭐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 신경이 제일 많이 쓰이죠. 정교한 목수의 솜씨로 완성된 이동식 목조주택. 현장에서 짓는 비용의 3분의 2 정도 가격으로 2주 만에 만들 수 있는 집이지만 일반 주택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없다.
단단한 나무 마루가 깔린 거실과 부엌은 기본. 두 동을 위아래로 이어붙여서 복층 구조로 만든 집엔 높은 천장이 매력적인 공간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이동식 목조주택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지금은 이제 귀농귀촌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주말주택, 세컨하우스 내지는 이중 시골 생활을,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게 소형화, 경량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목조주택을 신앙용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 중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바닥과 벽체 작업. 이 작업만 약 사흘가량 진행된다. 골조가 다 세워지면 지붕을 올릴 차례. 전체 공정 중 가장 위험한 작업이다. 평균 2m 이상 높은 곳에서의 작업인 탓에 자칫 실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위험하죠. 위험한데 늘상 하는 일이니까 안전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돼요. 얇은 나무 뼈대 위를 오가는 아찔한 모습. 안전장비를 착용했어도 지붕 위 작업은 늘 긴장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지붕 작업은 경력이 많은 고참 작업자들이 맡는다. 어느 작업에서든 필수로 사용되는 공구는 바로 타정총. 타정기라고도 하는 이 공구는 망치질을 쉽게 해주는 도구다. 못을 넣어서 총처럼 쏘아서 못질하는 도구. 목수는 하루 종일 이 타정총과 씨름한다. 2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000발 정도? 편리한 도구지만 사용하기 쉽지만은 않다. 타정총 무게만 3kg이 넘는 데다 공구를 사용할 때 손에 오는 반동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작업자 손이 온전할 리가 없다. 손을 왜 다쳤어요? 예, 많이 다쳐요. 아니 뭐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다치기도 하고 그러죠. 찍히고 못에 긁히고. 그래도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작업자들. 고된 육체 노동 속에서도 무언가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수만 번 목수의 손길이 닿는 목재는 점점 집의 모양을 갖춘다. 골조가 완성되면 내부 시공팀이 작업을 이어받는다. 그 첫 작업은 전기 시공. 전선이 지나갈 일종의 파이프를 곳곳에 연결한다. 난연이라 해서 불이 붙는 게 아니고 이 파이프는 녹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일반 PVC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봐야 돼요. 화재에 취약한 것이 목조주택의 단점.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값이 들더라도 화재 방지 제품을 사용하는데 특히 전기 시공에는 더욱 신경을 쓴다. 이렇게 난연 파이프로 작업해서 전기 배선을 깔면 혹시 모를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전기선에서 불이 나도 파이프가 녹을 뿐 불이 번지지 않기 때문이다. 차단기가 떨어지는 원리는 있는데 그 떨어지는 순간이 불이 붙으면 안 되니까 난연 파이프를 써주는 거예요. 온 집안을 지나가는 전기선을 안전하게 설비하는 것은 화재 예방 시공의 첫 단계다. 전기 설비를 마치면 단열 시공에 들어간다. 우선 재료부터 섞는 작업자. 무슨 기예요? 수제, 경화제 두 개가 합쳐져서 폼이 되는 거죠.
일정한 비율로 섞어 만든 단열 폼. 이것을 골조 사이사이 뿌리기 위해선 무장을 해야 한다. 다 마른 뒤엔 인체에 무해하지만 몸에 묻으면 2, 3일은 있어야 떨어질 정도로 강력한 재질의 단열폼. 66제곱미터, 즉 20평 주택 내부를 시공하려면 하루 이상이 걸린다. 이미 겨울 날씨지만 잠시 작업에도 온몸엔 땀이 흥건하다. 그냥 20분 정도 하고 쉬고 20분 정도 하고 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숨이 턱턱 막히는 작업 현장. 벽체 작업을 마치면 더 작업하기 힘든 천장 작업을 해야 한다. 빈 곳 없이 꼼꼼하게 뿌리기 위해선 벌서듯 팔을 들고 천천히 작업해야 한다. 하루는 쏘고 다음날은 팔이 아파갖고 못하고 목, 허리, 팔 그런데 어깨 작업자가 얼마나 세심하게 단열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고단열 주택의 효율성을 높이는 척도가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홀할 수 없는 이유다. 이 단열 폼은 혹한의 카나다 지방의 목조주택 시공에 주로 쓰이는 단열재다.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도 얼지 않고 추위를 막아줍니다. 내부 작업을 마치면 외부 단열 작업이 시작된다. 단열이 가장 중요한 곳, 바닥 작업이다. 목조주택은 지면에서 떠있기 때문에 바닥 단열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작업은 몹시 힘든다. 좁은 바닥을 등으로 기어다니며 하는 작업. 순식간에 반동면 가득 폼이 떨어졌다. 바닥 작업을 하며 안면 보호 필름을 서너 개는 교체해야 한다. 바닥을 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면서 하다 보면 쏘는데도 좀 어느 정도 그냥 쏘는 것보다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 일이 주는 보람. 자부심이 없으면 견뎌내기 힘든 고된 작업이다. 등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2시간 넘게 이어진 작업. 서 있을 기운도 없다. 지금은 쬐끄만 평소 했으니까 덜 아픈데 좀 더 하다 보면 아프긴 아픈데 이제 하다가 도중에 나와서 스트레칭도 하고 하다 보면 풀려요. 힘들긴 해죠. 뭐 저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내 수고로 누군가 편안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의 집을 만든 작업자들이 드디어 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오늘도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죠, 뭐. 후련하시겠죠? 시원하죠. 이 시간에 제일 즐겁죠. 일주일 가까이 작업하면 집 외관이 거의 완성된다. 이제 내부 단열 시공을 할 차례다. 선생님 지금 하시는 건 뭐예요? 예, 거실 난방이에요. 강화 스티로폼에 알루미늄을 씌운 특수 바닥재. 시멘트 시공에 비해서 월등히 가볍고 열 전도율이 높아서 이동식 주택의 고단열 시공에 사용된다. 타일처럼 깔린 바닥재 틈에 보일러 시공이 가능하도록 온수관을 설치한다. 그러면 빠른 열 전도로 집이 금세 훈훈해질 수 있다. 구들이나 시멘트 재질 같은 경우는 늦게 데펴지고 열이 오래 가고 그런 형식이고, 요거는 이제 어디 나갔다 왔을 적에 이제 빨리 따뜻해지고 싶을 때 틀으면 금방 이제 열이 올라오니까 건식 난방을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는 추세입니다. 바닥이 지면에서 떠있는 이동식 주택은 바닥에 난방이 되지 않으면 습기가 차서 집이 뒤틀릴 수 있다. 때문에 바닥 난방 시공은 단열을 위해서는 물론 집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내부 단열 작업 후엔 지붕 단열 작업이 이어진다. 이중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단열을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이 지붕에서. 지붕 단열에는 전통 방식을 응용한 재료를 쓴다. 잘 알려진 단열 재료인 황토와 간수를 뺀 천일염을 넣고 여기에 숯가루를 넣는다. 마지막으로 왕겨를 넣고 잘 섞으면 천연 단열 재료 완성이다. 냉기하고 온기를 중간에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단열재로 본다 그러면 스티로폼 한 500ml 정도 단열을 해줄 수 있어요. 황토 50%에 왕겨 40%, 숯가루와 소금을 합쳐서 10% 비율로 잘 섞어 만든 지붕 단열 재료. 웬만한 화학 제품보다 높은 단열 효과를 낸다. 이렇게 만든 단열 재료는 66제곱미터 기준 약 2.5톤씩 올라간다. 단열 재료가 올라갈 틈을 만들어둔 지붕. 각 칸마다 골고루 재료를 채운다. 그리고 어느 한 곳으로 무게가 쏠리지 않도록 고무래로 평평하게 펴며 다져준다. 왕겨가 하나하나의 공기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온 단열이 굉장히 잘 돼요. 소금은 멸균을 해주는 효과. 그 다음에 황토로 섞은 이유는 제습 효과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약간 습도가 저기 한 80%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습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단열은 물론 목조주택에 치명적일 수 있는 습도까지 조절해주는 단열 재료.
이 집을 간절히 기다릴 누군가를 위해서 분주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마친다. 단열재를 위해는 나무 파편을 가공해 만든 합판을 올려 마감한다. 한 집에 평균 30-40장 올라가는 합판보드. 새가 뜨지 않도록 꼼꼼하게 못질을 하면 지붕 작업이 끝난다. 지붕 단열부터 마감까지 걸리는 시간은 꼬박 한나절. 무엇 하나 쉬운 과정이 없다. 집 외장의 마무리 역시 단열재시고 여기엔 타이백이라는 방수지가 사용된다. 이것은 외부 단열재 역할을 하면서 방수도 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벽돌 2장인가 3장인가에 맞는 그거야, 단열재. 마치 귀한 선물을 포장하듯 집 외벽을 빙 둘러서 방수지를 붙이는 작업자들. 방수지를 꼼꼼하게 붙여야 결로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방풍 효과도 있어서 목조주택의 단점인 외풍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이 주 가까운 공정 끝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 작업만 남았다. 내벽 마감재부터 붙이는 작업자들. 창, 문, 기타 등등 다 우리 수업하고 마무리는 우리가 몰딩 작업으로 우리 마감을 합니다. 목조주택인 만큼 인테리어 시공 역시 대부분 나무로 한다. 어느 때보다 집중하는 작업자들. 가장 또 우리가 눈에 거슬리는 부분, 이런 부분을 피해서 또 깔끔하게 우리가 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죠. 내부 마감 작업이. 사람이 살 곳인 만큼 안전한 것 못지않게 보기 좋은 것도 중요하다. 목수의 노련한 손길에 정성을 더해서 가볍지만 단단하고 따뜻한 이동식 목조주택이 완성됐다. 집을 떨어졌다 붙이면은 이게 잘못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시하는 게 단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자라는 거 요거를 재료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며칠 후 공장 한 켠에서 또 한 채의 이동주택이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 잠깐만! 딱 맞아! 내려! 내려! 조금만 들어봐요! 잘못 내려졌어요? 예, 지금 이쪽으로 좀 더 숙이겠어요. 지금 저쪽 가야 되니까. 세심하게 살피는 작업자들. 순간의 실수로 그간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땐 작업자 간의 호흡도 매우 중요하다. 됐어요, 내려! 내려! 으자! 지금 어디 가시는 준비하는 거예요? 좀 힘든 코스예요. 뭐 넓은 대로에 그냥 높이 좋은 자리가 아니라 집이 이제 들어가면서 좁은 길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긴장을 많이 해야죠. 오늘 목적지는 공장에서 2시간 남짓 떨어진 충북 제천. 현장에서 집 하부 작업에 쓸 목재며 바닥에 놓을 주춧돌과 석재도 꼼꼼하게 챙긴다.
우리가 이동식이다 보니까 이만큼 띄우니까 좀 울렁거림이 있어요, 집이. 그러니까 튼튼하게 잡아주려고 그래서 목재 가져가서 좀 밑에를 많이 받쳐줍니다. 드디어 상차 작업이 끝나고 현장을 향해 출발. 그런데 가는 길이 유독 험하다. 오래된 국도는 길 폭이 좁아서 자칫 잘못하면 주변 구조물과 닿기 십상. 오늘 작업 시작부터 난 코스다. 조마조마하죠. 아무리 이게 기준에 맞춰서 4.5m 이상 전신이나 뭐 전선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도 난감하죠. 저희도. 겨우 제천 현장 마을에 도착했는데 점입 가격. 마을 길이 좁아도 너무 좁다. 문틀 빼자고 문틀이라도 망가지지 말아야지. 결국 다 만든 집을 다시 해체하는 작업자들. 이럴 땐 정말 속이 바짝 타들어간다. 이쪽 사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여기 길을 이렇게 치고 가로질러 가면 안 되나?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집주인과 협의해 보기로 한 작업자. 안녕하세요. 어차피 햇을 좀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수리하는 김에. 그래서 바수로다가 좀 들어왔으면 해가지고. 예. 야, 그거 왜 뜯어라, 이쪽에 거. 농사가 끝난 집 앞 텃밭을 가로지르기로 했다. 우선 울타리부터 제거하는 작업자들. 이동식 주택을 옮기다 보면 어떻게든 길을 만드는 일은 흔한 일이다. 이런 펜스나 이런 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주문을 해야 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해줘야 되는 거야. 2주 넘게 애쓰고 만든 목조주택. 재구시를 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이동 과정. 그 어느 공정보다 어렵다. 집만 짓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딱 갖다 놓은 게 다야. 가는 길, 이 옮기는 게 제일 힘들죠. 가는 길 힘들어요. 한 시간 넘게 길을 내고서야 다시 움직이게 된 차량. 물기로 무른 밭을 천천히 가로질러서 드디어 목적지를 향해서 속도를 낸다. 긴 여정 끝에 현장에 도착한 주택. 이제 제자리에 놓을 일만 남았다. 하지만 이 과정 역시 쉽지 않다. 한강 우측에! 아니야. 밀어봐, 잘. 좀 더 밀어, 살짝. 조금만 밀어, 살짝. 됐어. 중심이 되는 부분을 먼저 놓고 나머지 동을 맞춰 놓는 섬세한 작업. 좀 드시고. 이동식 목조주택을 만드는 38가지 공정 중 마지막 작업. 모든 작업자가 힘을 보태서 작업을 진행한다. 굉장히 힘들죠. 아무래도 많이 움직여야 되고 또 쉬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면 힘들죠. 좋아.
오롯이 사람 손으로 완성되는 따뜻한 나무집. 여러 날 집을 매만진 목수의 바람은 하나. 이것이 누군가의 쉼터가 되는 것이다. 건축주가 이제 일단 만족했으면 좋겠죠. 저는. 그러고 이제 그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따뜻하고 춥지 않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죠 뭐. But I don't know